사면 좋은지 안 사면 좋은지를 따져봅시다. 일단 지나고 봐서 최고가여서 안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거래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차트는 일로 보실 수도 있고 주로 보실 수도 있고 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긴 흐름을 볼 때는 주봉으로 보시면 되고, 짧은 순간순간에 타점을 잡으실 거면 일봉이나 분봉을 보시면 돼요.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정배열이죠. 일단 정배열인 거. 이동평균선 이렇게. 제가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적으로 볼 땐 5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5일 이동평균선인 이 선을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 선.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잘 이탈하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는 주식 중간에 매도하시는 거. 그거를 피하시려면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굳이 매도를 빨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싸움이에요. 추세가 살아있는데 먼저 던지는 거. 두 번째, 기가 막힌 거 제가 보여드린다 했죠. 이 점선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 물량의 비중입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요? 이때만 제일 많이 사죠. 외국인 기관 물량이거든요. 개인한테 외국인 기관이 다 떠넘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이고이 간직하기로 했었죠.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고, 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깼고 거래량이 많으면서 꼬리가 굉장히 긴, 그러면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주의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주의 마감이 여기서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왔었죠. 거래량이 많은데, 여기까지 올려붙이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려붙였다가 떨어졌지? 라고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캔들을 보는 이유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꼬리가 긴 애들, 그리고 그 뒤에서 도지가 나오면서 매도가 싸우죠. 야, 매수 쪽으로 갈 거야? 매도 쪽으로 나올 거야? 막 싸우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쭉쭉쭉 넘어가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중기 이동평균선에서 21선, 61선 이런 거를 보자고 했는데 개인만 갖고 있죠. 이제 외국인간 다 팔고 이때 21선을 깨고 내려왔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의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혼자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다가 꺾인다는 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수요와 수급이 꺾인 거예요. 계속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안 사는 게 아니라면 계속 올려붙여야 됩니다. 혹은 횡보하던가. 근데 얘는 꺾였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선을 깨면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룰이에요. 여기에 주식하는 사람들끼리의 룰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부터 급격하게 빠집니다. 음봉 나오면서 이제 61선까지 터치하죠. 이때는 다 던져야 돼요, 사실. 아니면 아예 스테이 할 생각하던가. 왜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반등 나올 확률은 없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급등하면 이렇게 좀 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로는 이제 아시는 차트 급락이 나옵니다. 61선에 맞고 또 떨어지죠. 그래서 61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어떤 단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중요한 선입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맨날 말하는 그 시점이 옵니다. 61선 밑에 있는 차트를 쳐다도 보지 말아라.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호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친구예요.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랑 1000조 계약했으니까 너 사라 삼성전자라고 했어요. 그럼 사요 안 사요? 무조건 풀매수 해야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그런 호재가 있으면 우리가 알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정보의 최최 하단이에요. 일단 삼성전자 임직원 다 알겠죠?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들 다 알겠죠? 삼성전자 협력사 다 알겠죠? 그리고 기사가 그걸 들어요. 기자가. 그 기자가 기사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3일 있다 봐요, 보통. 그리고 차트 딱 봤어요. 근데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삽니다. 만약에 얘가 진짜 그게 호재였으면 나만 알고 싶지 않을까요? 나만 몰래 매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61선 한 분기 가격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남들이 몰래 사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재를 들었을 때 차트가 61선 밑에 있다. 거짓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61선 밑에 있는 차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주식을 잘하지 못한다면 굳이 61선 이 아래에 있는데 보지 말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61선 붙었을 때. 다시 살아나나? 다시 살아나나? 다시 살아나나? 다시 올라왔죠. 다시 살아나나? 61선이 확 올랐네요. 다시 살아나나? 어림도 없지. 바로 떨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다 물려 있어요. 이 라인에 다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61선 제가 계속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61선에서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때 뭐 했어야 돼요? 던졌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던지니까. 수요가 끝났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느낌으로 뭐가 있었어요. 밀립니다. 쭉.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를 닫기 시작을 했죠. 이 주식을 안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쭉 갑니다. 61선 아래 있어요. 올려 붙였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좋은데 이 기간 61선 밑에 있는 기간 때 개인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개인이 많이 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아래 점선을 잘 보세요.
이 시점부터 갑자기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주가가 상승하려는 그 시점에 왜냐하면 여기서 물렸는데 물을 타서 평단가가 여긴 거예요. 본전 왔죠. 고생했으니까 다 팔고 나간 겁니다. 외국인 기관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잘 맛있게 사서 팔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린 가격대는 보통 여기. 근데 물린 가격대가 다시 왔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린 가격대 오기 전에 개인의 물량이 많았으면 안 올려 붙였을 거예요. 기관이 매집을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일찍 던져줬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주변 최근에 아침마다 물어봐요. 팔까? 팔지 말라고 해요. 왜? 개인이 다 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세적으로 이 변화하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좋은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 이동평균선을 꽤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타이밍은 61선이 깨졌을 때와 61선이 올릴 때와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았을 때 이런 이평선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주식을 팔 수 있고 들고 있어야 될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좀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하필 또 다음 주식은 카카오예요.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죠. 거래량 보고 캔들 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거 보지 않았어요? 익숙하죠? PTSD가 올 수 있어요 이제. 거래량이 하필 또 많아요 그죠? 누가 샀는지 봤어요. 뭐야? 또 개인이에요. 장대 연봉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평선 깼죠. 이때 조심하시라고. 이때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순간일 수 있다고요. 마지막 기회 탈출할 수 있는 61선을 전환되는 이 시점 바로 내릴 겁니다. 바로 121선까지 붙이죠. 그 다음 뭐 241선인데 이대로는 제가 흔히 말하는 다시 61선 밑에 있는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아로 왔습니다. 즉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거예요. 계속 봅시다. 61선 안 붙는 거 보이시죠? 안 붙으니까 보실 필요 없는 거예요. 붙을 때까지 붙었다. 이때 보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다시 빠지죠? 여기서 한번 속이고 여기서 한번 속이죠. 근데 이때 속일 때 개인 물량이 털렸죠. 왠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이제 바로 올려붙죠. 외국인 기관은 많이 샀고 개인은 물량이 없죠. 이평선 61선 부근, 121선 부근으로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고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61선을 깨면 121선을 만나라고 하고요. 121선을 만나면 241선을 보통 만나라고 합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오늘은 무방합니다. 같은 패턴이라는 거. 네이버 다를까요? 네이버는 좀 다르네요. 네이버는 개인이 많이 들고 있죠. 쉽게 안 올라갈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되시죠? 바로 안 올려붙일 거예요. 올려붙이면 기관이 바보니까.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구간만 보셔도 돼요. 61선 아래 있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럴 때 차라리 보라는 거. 깼을 때. 외국인 기관 둘 중에 하나가 사주잖아요. 이럴 때가 차라리 낫다. 이거 이제 전형적으로 캔들이 중요한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빵 터졌죠. 오랜만에 좋은 차트. 5일선 깼나요? 안 깬 것 같은데요. 그죠? 하락했지만 들고 갑니다. 왜? 5일선 안 깼으니까. 올려붙이네요. 5일선 맞았는데 바로 올려붙입니다. 근데 뭔가 얘 PTSD 살짝 오죠. 조심해야 되는 구간. 캔들이 이상하니까. 와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당할 수가 없죠. 바로 올려붙이니까. 주봉이라 그렇고 일봉으로 보면 이제 저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빵빵 올려붙이죠. 바로. 뭐 이런 차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가 맨 처음 신경 써야 되는 구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살아있는지 이때가 진짜 어려운 구간이죠. 61선 지지받는 걸 버텨야 되니까. 지지받았으니까 버틴 거예요. 이게 깼으면 매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바로 올려붙이고. 쭉 가다가 뭐 떨어지겠죠 또. 기다려봅시다. 61선 닿을 때까지. 이때 긴장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이때고 이때 긴장하시면 좋겠죠. 똑같죠. 다 고점 신호가. 바로 깨지죠. 61선 밑에 있네요. 안 쳐다보면 됩니다. 근데 다시 붙였죠. 이때 보면 됩니다. 횡보하다가 깨고 이제 나중에 손절가를 배우실 텐데 어쨌든 61선 부근에서 노는데 최근에 61선을 깨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이 부근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만으로도 이런 건 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제. 자 여기 고점 신호인 거 아직도 모르는 분 계세요. 난 이거 아직 매수 기회 같다. 똑같죠? 지금 다 똑같습니다 패턴. 개인만 또 들고 있죠. 61선 깼죠? 이거 끝까지 가볼게요. 이때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끝까지 가볼게요. 붙었어요 이때. 근데 올려 붙였다가 빠진 것도 61선이에요. 61선 또 타죠. 근데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본전이었던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린 사람들.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본전에 물린 사람들이 나가줬으니까. 그리고 제가 61선 만나면 뭐 만나러 간다 했죠? 121선 만나러 가는 거. 121선 만났는데 힘이 세니까 바로 241선을 만나러 가는 거. 이런 식이. 똑같이 해볼까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겠죠? 61선. 이 깼을 때 61선 아래에서 놀죠. 볼 필요 없죠. 61선 맞고 자꾸 떨어지죠. 61선을 깼을 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에 붙였죠. 다음 어디로 만나러 갈까요? 241선 만나러 갈 확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고 이 두산 퓨얼셀이 연료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것뿐이고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차트적으로 먼저 역산해서 얘는 뭔가 이상한데 하고 두산 퓨얼셀을 검색해 볼 수도 있다는 거.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실까요? 61선마다 지지.
61선 지지, 61선 지지, 61선 지지, 61선에서 놀죠. 추세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클래시스 61선 지지, 61선 지지, 61선에서 놀죠. 여기서 한 번에 확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121선 쪽.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같은 주식 11선 있죠. 5일선, 11선이 단기 이평선인데 5일선, 11선은 한 번도 거의 깬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판 사람이 속상할 수밖에 없네. 저 5일, 11선 단기 이평선 추세가 다 살아있는데 자기가 먼저 팔고 나가면 손해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고민하는 거죠. 이제 이럴 때 깼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과 아주 약간의 실전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뒤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주 짧은데 가장 충격적인 거고 이거를 기억하고 가시면 최소 몇십 몇백만 원을 아끼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보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에는 갑자기 미국 주식으로 왔습니다. 왜 굳이 넣었냐면 국내 주식을 보는 법과 미국 주식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은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곳이고 한국은 특정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간일 확률이 높죠.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참여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의미를 더 많이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남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해남의 시세가 변동하는 것과 음마아파트의 시세가 변동하는 건 다른 거라는 거. 시장 참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더 신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제 제가 뭘 그려놓은 거냐면 이걸 저희가 이제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이 사이 안에서 놀기로 약속했다라고 해서 이제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빗각 형태의 채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는 거 그리고 많이 잃어보는 거밖에 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려보고 많이 잃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대신 그런 느낌으로 그려드린 거고 일단은 채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습니다. 이 채널 안에서 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타이밍은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 이런 데서 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채널이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 보고 쓱 그어보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채널 안에서 놀 확률이 높다. 우연일까요? 여기서 굳이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 시장 참여자들끼리의 약속 같은 거예요.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으로 있는 선들을 서로가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 정도는 그려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참고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더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 붙이면 같은 각도입니다. 이게 우연이기가 좀 어렵겠죠? 같은 각도를 사람들이 였다 갖다 대고 였다 갖다 붙여서 저항을 만든 거예요. 이게 서로 시장 참여자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안 보시면 혼자 여기서 사게 되실 수 있다는 거. 자, 구글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구글이 좋은 이유를 딱 말씀드릴게요. 사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까봐. 구글은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뚫어냅니다. 이거는 이 채널 안에 있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효과죠. 채널 상방을 돌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채널 안에서 이제 안 놀고 나 다음 채널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다음 채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흔들리겠지만 이 넓이 이 그 폭만큼 갖다 붙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게 저항선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테슬라.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좀 오버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거를 어디 가서 알려주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뭘 알려드릴 거냐면 변곡이란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저점을 잡고 싶고 고점을 잡고 싶은 거예요. 저점에서 사고 싶고 고점에서 팔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저점에서 고점이 되는 그 변곡, 고점에서 저점이 되는 그 변곡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